번째 편입니다. 일생활균형위원회를 소개해 주실 담당 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.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손혜순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전문위원 김준현입니다. 그전에는 제목부터 너무 장벽이 있어가지고 제목만 보면은 접근하기가 쉬운 느낌이거든요. 이 회의체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까먹었네요. 일생활균형위원회는 2024년 2월 6일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었고요. 그 내용 중에 하나로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발족되었습니다.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? 의제별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0명 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. 이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위원장님이신 인천대학교 이인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계 위원, 그리고 한국경총이나 중기중앙회 경영계 위원 2명, 고용노동부 등 정부위원 3명, 전문가 위원인 공익위원 6명으로 14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. 위원장님을 정하는 방법이 있나요? 말씀해 주시죠. 질문이 없는 질문을. 아 맞아요. 이게 사실 저희 법상에 의제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그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, 당연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저희 경사노위 위원장님께서 선정하여 위촉을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, 그 위촉 과정에서는 당연히 노동계나 경영계의 의견도 어느 정도 경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혹시 가령 뭐 연장자가 되신다거나 그런 게 있나? 연장자이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위원장이 그거 한번 선출 그 과정 한번 볼게요.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. 그 시행령에 의제별위원회가 있던데요. 고용노동 경제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네, 말씀하신 게 그냥 제8조 시행령에 있습니다. 회의체의 주요 의제가 어떻게 되나요? 주요 의제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이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광권 보호, 세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개선, 네 번째로는 일 육아 양립 이제 지원 방안,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세부사항이 다 달라서 쉽진 않겠네요. 근무 환경도 다르고 또 근무 내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회의가 아주 어려울 것 같다. 네,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맞고요.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또 없는 질문을 또 하셨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워드로 그냥 일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리는 그림이 맞나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처음에도 이게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네네. 문장으로만 돼 있으니까 보도자를 냈더니 기자들도 뭔가. 일하는 방식 개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. 네. 조금 뭐지? 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일반 분들이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뭐 명확하게 회의체에서 정리를 한 건 정의를 내린 바는 없는데, 그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.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탄력근무를 한다거나 원격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었던 틀을 벗어나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, 논의해보자. 이들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자.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볼 수 있는 거기에 뭐 문제가 근로 시간이나 그렇죠. 또 근무 방식, 근무 장소 다 포함되는 개념인 거죠. 예전에 이제 공장식, 뭐 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에서 이제 탈피를 하니까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.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더 높아졌던 게 그때가 좀 더 분기점이 돼서 노동계나 이런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주요 의제를 듣고 나니까 이거 논의가 정말 쉽지 않겠다. 의제별로 좀 쟁점이라든지 노사의 입장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견이 큰 부분은 한 2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일생활균형위원회의 주요 의제이자 노사 간 의견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근로시간 논의입니다. 그래서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, 요즘 하도인 뭐 주 4일제나 주 4.5일제,
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경영계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경직성 완화나 또 법 제도적인 어떤 유연성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 육아 양립 지원 방안 관련해서는 이 노동계에서는 아무래도 임신 육아기의 근로자분들이 건강권이나 휴식권을 좀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보호 방안 마련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, 이 경영계에서는 대체 근로 인력 부족 문제, 기업 자율권 보장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주장하고 있습니다. 현장 간담회 뭐 했잖아요. 간담회에서 이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의견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뭐 있으십니까? 쌤들 하시네요. 네. 아니, 저는 이제 뽑아놓았어요. 많이 이게 1차, 기억났던 2차. 건 육아기의 근로자분들이 노사 간 입장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육아기 근로자분들이 육아 휴직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요. 경영계 입장은 대체 인력 확보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입장 차이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양자 간에 다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도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위원분들도 당연히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해 주시긴 하시지만 또 직접적인 당사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본인이 직접 겪거나 동료가 같이 겪거나 기업 차원에서 인사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현장 밀착적인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, 특히 이제 간호사랄지 교대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본인이 육아일직을 좀 편히 쓸 수 없는 더 상황에 놓였던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고요.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성 그리고 건강권 보호와 관련돼서도 또 두 번째 현장 간담회를 했었고, 그때 당시에도 저희의 그 주요 쟁점 의제들이 또 다시 부각이 되는 것들을 실감을 또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에 중소기업 인사,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, 그리고 현장에 중소기업, 대기업 근로자분들이 다 이렇게 오셔서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이게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현실의 문제구나, 근로시간 관련돼서 저희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잘 소화해내고 할 수 있도록 참관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업자의 입장도 들어보면은 이해가 또 되더라고요. 이래서 경사노의 사회적 대화가 이렇게 필요하구나. 맞습니다.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은 진짜 힘들거든요. 이게 현장에 오신 분들을 다 이렇게 한 분씩 컨택하고 섭외하고 뭐 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던 건 분명한데, 현장에서 직접 정말 그분들의 목소리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결국에는 다 뿌리로 다 내려가서 제도와 법이 되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정말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저희의 책임감도 생긴다.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 더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남은 논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까? 만약에 근로시간 문제면 근로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. 뭐 유연근무제든 근로시간 뭐 경직성 완화 뭐 이런 거 유연성이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를 가지고 뭐 합의를 도출해 낸다든가 그 합의문을 거기서 써낸다든가 뭐 유연근무제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뭐 합의문을 도출해 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로 큰 주제면 그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만. 합의가 도출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예전에 근로시간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주 52시간제나 유연근무제를 경사노위에서 이제 합의해서 내용을 도출한 만큼 노동계나 경영계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우리 전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회의체의 담당 위원으로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시는 것처럼 저희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하는 분들이 일과 생활이 이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일생활균형위원회를 맡으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좀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알려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좋습니다. 이 일생활균형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관심
가져주셔서 저희가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이렇게 해요? 위원님들 힘내시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